자, 이제 두 번째 협력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갖다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시험 문제를 봤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 또 보게 되면은 특히 그 동요 같은 경우 거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 자체가 이런 의사소통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수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성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먼저 발신자,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습서에는 212페이지 밑에 나와져 있는데요. 의사소통의 주체고요. 발신자, 수신자는 듣기, 말하기에 있어서 화자, 청자를 갖다 얘기한다. 발신자가 바로 화자, 그 다음 수신자가 청자를 갖다 얘기하겠죠. 그 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전언이라고 표현하고 다시 말하면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고요. 그렇다면 그 발신자가 전달한 내용을 수신자가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죠. 그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반응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면, 이를 갖다가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정리를 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습서 21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13쪽 우리 프린트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할 텐데 밑에 보시면 듣기 과정과 말하기 과정으로 지금 제가 비워놨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보자는 건데 특히 동호 같은 경우는 지문을 주어지지만 동호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지문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지문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듣기의 과정과 말하기의 과정을 외워야 돼요.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시험에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듣기의 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말하기 과정 하나 집어넣고 그 중에 아닌 거 찾는 시험 문제가 있다고 했죠. 작년에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도원고도 역시 지문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잠깐 먼저 본다면 의사소통 과정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 수시로 의사소통의 과정을 점검,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 능동적으로 막 듣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듣기 과정에 있어서는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의미를 적절히 추론하고 있는지. 자, 여기 두 번째죠. 발언의 내용이나 방식의 적절성을 올바로 평가하고 있는지. 세 번째. 자, 그다음 네 번째, 화자의 말에 공감하거나 감동하며 듣고 있는지가 이게 네 번째. 자, 여러분 이걸 갖다 봐야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 우리 밑에도 보면은 사례가 나와 있어요. 밑에 사례가 있고 저 뒤에가 학습활동에 또 역시 사례가 4개가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가면 듣기의 과정을 점검해라, 말하기의 과정 점검해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의 점검인지를 갖다 그걸 갖다 찾게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다시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숨겨진 의미를 적절히 추론하고 있느냐, 발언 내용이나 방식의 적절성표 올바로 평가하고 있느냐, 화자의 말에 공감하거나 감동하며 듣고 있느냐라는 측면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말하의 과정입니다.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할 때 표현과 전달할 때 말하기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 봐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다시요. 바로 뭐라고요? 바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할 때와 표현하고 전달할 때 바로 뭐 말하기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를 봐라라는 측면. 자, 그다음 두 번째 언어 표현 외에도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런 보조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측면은 우리의 그 행동이나 혹은 아니면 얼굴 표정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게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준언어 다시 말하면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말의 빠르기라든지 혹은 성량 혹은 높고 낮은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준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보조자료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자 의도한 바가 청자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정리를 갖다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정리한 상태에서 저에게 역시 또 다 해서 찍어가지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사례 1과 사례 2가 있습니다. 자, 사례 1에서는 한 학생이 좀 쌀쌀하지 않니?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완전히 닫지 않고 그냥 문을 열린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좀 쌀쌀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래 바람이 차더라. 라면서 그냥 쌀쌀한가 보다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듣기 과정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과자가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내가 이해했느냐라는 측면, 그죠? 이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 닫고 다이란 말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날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아이에게. 근데 어린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휘가 어렵게 느껴진다 보군 하면서 말하기의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이러한 그 말하기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어린 아이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맞게 전달이 됐느냐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기의 목적과 상황이 맞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라면서 말씀을 다시 바꿔가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듣기 과정, 말하기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검했는지를 갖다가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그래서 사례 1은 듣기 과정에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점검하고 화자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함으로써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화자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숨겨진 의미를 적절히 추론하지 못했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에 말하기 과정에 청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점검하고 두 번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쉬운 어휘로 바꿔서 말하여 의도한 바가 전달되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실제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닌 활동이로서 의사활동 참여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정리해 본다면 여기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바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측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음 두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다시 세 번째, 듣기 과정에서는 화자의 말에 공감하거나 감동하며 듣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말하기 과정에서는 언어 표현 외에 준언어, 그 다음에 비언어였어요. 이러한 표현이나 보조자료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점검하면서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듣기 과정에서 의도한 바가 청자에게 적절하게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사례 1, 앞에 사례 1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갖다가 잘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다섯 번째, 듣기 과정에서 의도한 바가 청자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하기 과정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사례 1은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사례 1은 듣기 과정이니까 이거 틀렸죠. 그죠? 자,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 1과 사례 2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례 1은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듣기 과정을 점검한 것이고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해 적절하게 반응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청자의 이러한 어휘력을 수준 고려하지 못했어요. 이는 말하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쉬운 어휘로 바꿔서 다시 전달을 잘 했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그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동생이 와서 누나 지구온난화에 대해 쓴 글인데 좀 봐줘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귀찮게 북극곰은 그렇다 치고 태평양 쓰레기 섬은 또 뭐니? 라고 했어요. 그것도 큰 문제라던데 너 도대체 개요는 작성하고 글을 쓰는 거니? 하면서 막 무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개요가 뭐야? 개요도 몰라? 개요 작성할 때 짜임새 글을 쓰지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제는 화가 났어요. 동생도. 그래서 잘났어 정말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서로 간에 지금 현재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이제 틀어져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사례 3은 누나는 동생에게 불친절하게 말하고 동생도 누나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듯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상황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참여들이 고려해야 될 점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의 역할에 바로 뭐하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서로 배려하고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야만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여러분 자습서 217페이지 1번에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례 3에 나타난 둘의 문제점. 자, 정리해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면은 동생의 문제점은 어쨌든 상대에게 명령하는 어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나, 이거 좀 봐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잘났어 정말! 하면서 마지막에 상대의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러므로 이는 독서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그 상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야 돼요. 누나가 독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예의를 지켜가면서 했어야 된다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누나는 처음에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아이 귀찮게 하면서 뭐예요? 이 자체 불친절해요. 그리고 개어도 몰라 하면서 업신여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시한 듯한 발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처지를 배려한 자세도 없었고 상대의 감정이 심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는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것도 못했다는 측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례 3에서 동생은 누나에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례 3에서 누나는 상대의 처지를 배려해서 보다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닌 활동이죠? 네, 맞습니다.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페이지 가시면 이제 학습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에 괄호 1에 그림 4개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소방관분이 가스를 차단한 다음 뭘 하라고 뭘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듣고 있던 청자가 가스를 차단한 다음 뭘 하라고 했었지? 앞으로는 기록해 두어야겠어 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는 어떻습니까? 듣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218페이지 자습서. 자, 거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듣기의 이러한 그 과정에 있어서 화자의 발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는 점검하다가 놓친 부분이니까 앞으로 메모를 하며 들어야겠다고 듣기 방법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내가 한마디로 화자의 발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점검 과정의 첫 번째가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걸 갖다 연결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친구가 제가 겪었던 일로 볼 때라고 하는데 그걸 듣던 친구가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는데 적절한 근거일까? 라면서 역시 그것 듣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는 두 번째 듣기 과정에 대한 이러한 점검입니다. 이 자체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나 방식의 적절성, 이를 갖다 올바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를 갖다 점검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조심 좀 하지 않고 라고 하면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좀 더 다정하게 위로를 건넬 걸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자신의 말하기 과정에 대한 점검인데 이 자체가 상황에 맞게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그죠? 말하기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첫 번째 있죠? 바로 그것을 점검한 거죠. 다음 네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밝은 표정과 씩씩한 말투로 좋은 인상 남겨야지. 이거는 면접 볼 때 기억나시죠? 면접 볼 때 얘기인데 이것은 본인이 말하기 과정 중에 지금 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했는지에 대한 점검 과정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요걸 좀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정리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바로 3을 적절하게 고쳐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작성 안 하셔도 좋아요. 대신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 2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요거 목표 지금 현재 이 2에 있는 거 의사소통 과정 살펴보자 있죠. 이 부분도 문제에도 꽤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학생회장은 별말 없습니다. 문화부장이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자선장터의 성격상 봉사부에서 자선장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봉사부가 축제 때 딱히 한 일도 없고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봉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문화부장입니다. 미안해요. 문화부장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듯한, 왜냐하면 봉사부가 축제 때 딱히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장의 의사소통의 문제점, 저 밑에 괄호 2번입니다. 여러분 자습서에서는 2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문화부장은 지금 중간에 상대방이 말을 끊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는 아직 안 봤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딱 얘기하는 게 봉사부가 딱히 한 일이 없다 라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거고요. 봉사부장은 아니 자선장터나 우리 부랑 무슨 상관이야, 반말하고 있어요. 회의인데 회의라는 공식석상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이러한 그 존칭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반말 사용하는 것은 총학생 회의라는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라는 측면. 네, 219페이지에 있는 거 보고 거기에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회장이 뭐에 동의하는데? 라면서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동의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말하기에 있어서 지금 자신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적절치 않았다는 측면, 네, 총무부장은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회장은 대신에 제대로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발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를 확인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는 듣기에 있어서 적절성을 갖다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면은 또 밑에가 총무체육부장이 뭐 얘기하고요. 그런데 문화부장이 거기서 갑자기 불쑥 끼어들면서 말을 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끊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역시 이것도 무시하는 태도라고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장 크게 두 가지, 말도 끊었고요. 처음에 말한 건 상대를 업신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대를 무시하는 이러한 표현,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러한 표현이었다라고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219페이지, 자, 그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것은 괄호 3번은 자신에 대한 측면이니까 이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의사소통의 과정의 점검과 조정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조정 단계, 마지막으로 해결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처음에 이제는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죠.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처음 시작 단계였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 단계에 와서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갖다 막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상대의 처지와 이러한 관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상호 검토하는 과정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조정 단계다라고 했고요. 해결 단계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제시된 이러한 대안들을 갖다가 재구성해서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에 이르는 과정, 그래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로서는 224페이지, 프린트는 17페이지입니다. 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협상은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이게 바로 협상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 중 하나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서로 간에 갈등이래요.
자, 가아파트, 나아파트 동호회, 가아파트, 나아파트 모시에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위에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대요. 이건 집단 간의 문제 상황이죠. 이를 인지한 두 아파트 대표가 협상을 합니다. 협상 참여자죠. 자, 갈등 상황 원만히 해결해서 두 아파트 주민들의 여가 생활의 편의를 증진, 바로 이것을 협상 목표로 삼고 협상을 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조정, 해결 단계. 그 중에 시작 단계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고요. 저 밑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협상 참여자들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러한 단계가 바로 시작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를 보신다면, 첫 번째, 가아파트 대표가 최근 나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라면서 이게 뭐예요? 요거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죠. 이렇게, 자, 나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 금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가아파트의 기본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아파트 입주민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아파트에서는 가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이해합니다만 하면서 이해한대요. 저희 주민들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용을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자, 뭐 하겠다? 테니스장 이렇게 항상 붐비는 것도 아니니까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은 아까 위에 정리했고요. 2번은 갈등의 원인은 어쨌든 가아파트의 이러한 나아파트의 주민들이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게 지금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가아파트 쪽에서는 테니스장 이용 금지하겠다. 나아파트에서는 우리 주민들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용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해결 방안으로, 문제 방안으로 분명히 적절한 이러한 공동 이용 방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이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 정리합니다. 조정 단계는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앞에 이제는 시작 단계였고요. 조정 단계 쪽입니다. 우리 잡소로는 226페이지 내용입니다. 조정 단계는 합의점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협상 참여자들은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요. 이게 첫 번째 바로 조정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이러한 단계가 바로 뭐다? 조정 단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페이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게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협상에서는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이러한 근거, 논리, 타당한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협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이 되면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뭐 해달라? 상대 측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선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측면. 그래서 협상에서는 이해가 엇갈리니까 서로 뭐에다 양보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 자,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즉 협상에서 최선의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 다시 말하면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림 특히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아파트 대표가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일 낮 시간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퇴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의 경우에 나 아파트 주민까지 물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에 대해 한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면서 어떻습니까? 협상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나 아파트에서는 저희 주민들도 대부분 퇴근 후나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평일 낮 시간대로 지원하는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다를 바 없다라면서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그러자 대신 다른 아파트 단지 경우처럼 요금 체계를 이원하여 저희가 조금 더 비용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자라면서 대안도 또 역시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그림. 자, 가 아파트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두 아파트 단지가 매우 인접해 있어 요금체기를 통한 수요 감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대신 저희가 예약제도 시행할 계획이니까 혼잡한 시간대에 최대 수용 인원 20% 정도를 나아파트 주민에게 할애하면 어떻겠느냐 라면서 또 하나의 이러한 합의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나아파트에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인원을 할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여요. 또 예약제도가 시행되면 오래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장점도 있을 듯 합니다. 긍정적으로 여기네요. 필요가 없어요. 자, 어쨌든 다만 저희 아파트 여가시설을 그 아파트 주민께 개방할 테니 하면서 뭐합니까? 대안을 또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방할 테니 할애 비율을 좀 더 높여달라 라면서 합의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보완책을 제시해서 극복해가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조정 단계 그 다음에 둘의 이러한 협상안의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해결 단계입니다. 해결 단계는 제시한 대안들을 재구성하며 합의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협상 참여자들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바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에 도출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19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가 아파트 볼까요? 저희 주민들도 나 아파트 단지 내 여가시설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서 수용인원 30% 할애해드리겠다. 라면서 어떻습니까? 합의점,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좋다. 나 아파트도 단지와 각종 여가시설, 가 아파트 주민들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 역시 또 합의점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 단계의 두 아파트 대표 타협과 조정을 통해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 해결했고요. 두 아파트 주민들이 여가 생활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이끌어냈고요. 가 아파트 대표, 나 아파트 여가시설 개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수용률 30%를 19페이지가요. 늘린 타협안 제시했고요. 나 아파트 대표 이를 수용하면서 가 아파트 주민들에도 나 아파트의 각종 여가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해결 방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6번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밑에 이처럼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며 상생의 결과를 얻어내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이렇게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각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협상의 마지막 정리해볼까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여 상생의 결과를 얻어내는 의사소통 방법이고, 이는 바로 갈등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자세, 다시 말하면 갈등 상황 자체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원만한 이란 관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었던 이익을 도모하며 상생의 결과를 얻어내는 협상의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협상에 대한 개념, 그 다음 절차, 그리고 거기 간단한 아파트 대표들의 요구사항들을 적었습니다. 거기 20페이지에 있어서는 20페이지는 정리를 뭐 안 하셔도 거기